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였구나. 오케이. 그래서 같이 보시면 이론, 그리고 항상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뭐 먼저 풀지, 그것도 좀 잘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손실. 그래서 감모손실 나오면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우리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다가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한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요거 분계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니까 그때 쓰는 게 뭐예요?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에요? 감모손실이에요. 계정 과목이.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거기 보시면 매출 총 이익률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예, 25%. 요거에 대한 뜻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출액 중에 몇 프로가 이익이다? 25%가 이익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80만원에 몇 프로예요? 25%. 그러면은 결론은 20만원이 뭐다란 얘기예요? 이익.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제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아니 매출원가 말고 매출총 이익 구하는 공식. 그래서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였어요? 매출총 이익이었죠. 그래서 80에서 얼마 빼요? 20. 그러면 60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딴 건 몰라도 요건 아셔야 돼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무슨 상품이었죠? 기말상품이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얼마예요? 네, 기초가 10만원이죠. 그래서 10만원. 일단 원가가 60이고 그 다음에 기초가 10만원. 그 다음에 매입액 얼마 매입하셨죠? 65만원 매입했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실지. 실지의 뜻이 뭐죠? 예, 실제란 뜻이죠. 그러면 실제는 얼마란 얘기예요? 13만원.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예. 왜냐면 여기 보시면 10만원에다가 얼마 더해요? 65만원. 그 다음에 13만원 뺐더니 얼마 나오죠? 62만원 나오죠. 그럼 결론은 얼마 차이 나요? 2만원. 그래서 2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모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평소에 풀던 유형은 아니에요. 못 풀 정도는 아닌데 좀 요거는 좀 계산 공식 같은 거 활용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푸시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채는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에 만기 상환이 도래하는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뭐한다? 분류한다. 우리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눠야 안 나눠요? 나누죠.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 정상적인 영업주기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부채가 생겼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채가 생겼을 때 1년 안에 갚을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이 되는 거지. 1년 안에 못 갚았다 그래서 유동 비유동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돈 빌렸을 때 몇 년 안에 갚을지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2번은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 3번은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예요. 근데 거긴 뭐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 상거래라고 되어 있죠. 이 상거래가 뭐냐면 판매예요. 그래서 우리 판매와 관련이 있으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었고 판매와 관련 없어야 뭐가 되는 거였죠? 미지급금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부채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드시 때문에 틀린 겁니다. 왜냐면 우리 부채 중에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얘는 확정이에요?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건 언제 그만두냐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떻죠? 적게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만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 거 알면 참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5년 후에 100% 그만둬. 그러면 5년 동안 일 다니면서 5년 후에 할 걸 준비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회사라는 걸 다닐 때 내년에 그만둘지, 내일 그만둘지, 10년 후에 그만둘지, 퇴직할 때까지 버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부채. 우리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래서 단기차입금 1억. 장기차입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500. 성급 비용은 당좌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 부채예요. 왜냐면 퇴직금 받으려면 몇 년 이상 다녀야 된다? 1년 이상.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준 이유가 4번 때문에 준 거예요. 2번에 4번. 2번에 4번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억 500 몇 번이요? 1번. 왜냐면 장기차입금이랑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 부채고요. 그 다음에 성급비용은 무슨 자산? 당좌자산. 그리고 모르면 컨트롤 F.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컨트롤 F로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3번 같은 거 틀리시면 안 돼요. 3번 틀렸다는 얘기는 컨트롤 F로 안 찾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교환. 우리 교환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2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바꾼다. 동종. 그래서 동종일 때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 공정가액.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 1번 보시면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맞죠? 그 다음에 이종자산의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정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내가 1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1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1억 5천짜리 기계하고 교환했어요. 이게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1억짜리 건물이. 그 다음에 뭐하고 교환했다고요? 1억 5천짜리 기계. 그러면서 내가 이럴 수 있겠죠.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줬어요. 왜 줬냐면은 내가 준 건 1억짜리인데 내가 받은 건 얼마짜리죠? 1억 5천이죠. 그럼 현금 더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기계장치 얼마짜리 받았다? 1억 5천. 그리고 내가 준 거는 1억짜리 뭐예요? 건물이랑 그 다음에 뭐 줬다고요? 현금 3천만 원. 그러면 내가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이익 났죠? 유형자산 처분 뭐요? 이익. 얼마 이익 났어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뭐 분개 문제 그렇게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닌데 만약에 분개한다 그러면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수수액도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조건 물건으로만 교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건의 가치가 적거나 그러면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뭘로 줄 수도 있어요? 돈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공정가치는 감정평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가 아니고 공정가치는 요거예요. 시가. 우리 시가를 무슨 가격이라 그래요? 시장가격. 이 시장이 꼭 그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하고도 비슷한데 시장은 뭐냐면 물건 사고 파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시장은 시가는 저쪽에서 이루어지겠죠. 판매 매장에서 얼마 주고 파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무조건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기본가정 기업실체 개선 기업실체 가정 맞고요. 계속기업도 맞고요. 기간별 보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가정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기업실체 가정,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무슨 별 보고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발생주의는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무슨 계산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예전에 한번 풀었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 현금주의라고 나오면 무슨 현금 출납장이에요. 아니, 현금 출납장이 아니고 현금 흐름표. 왜냐면 현금 흐름표는 뭐만 인정한다? 현금만. 그 다음에 발생주의는 뭐냐면 외상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기할 때 외상 써요? 안 써요? 쓰죠. 왜 써요?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발생주의. 근데 기본 가정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발생주의. 그 다음에 6번 에코의 제조활동인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법이요? 평균법. 그래서 평균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착수량. 착수량 나오면 요걸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우리 외운 것 중에 착수량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암기하라고 드린 거 다 뒤져보시면 착수량은 얘밖에 없어요. 제공품 뭐요? 수량관. 차변의 기초 제공품, 단기 무슨 양?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초 제공품 몇 개예요? 2,000개. 착수 몇 개예요? 8,000개. 완성 몇 개예요? 9,000개. 기말 몇 개예요? 500개. 차변 대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공소는 몇 개예요? 500개. 일단 요거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번 공손품이란 불합격품 맞죠? 그래서 공손의 뜻이 뭐냐면 제조 공정 중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정상 공성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몇 프로로 했을 때 3%. 그러면 3%면은 9,000개에 몇 프로예요? 3%예요. 그러면 270개예요. 그러면 500에서 270 빼면 230이죠? 정답 몇 번이요? 2번. 틀린 거 구하라 그랬잖아요. 200개가 아니고 몇 개다? 230개다. 그 다음에 3번 정상 공성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몇 프로요? 5%. 그러면 9,000개에 5% 하면은 몇 개 나와요? 450개 나와요. 그러면 500에서 450 빼면 몇? 50.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제가 한 거 별거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에다가 곱하기 해갖고 빼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공손수량은 똑같다. 맞아요. 공손은 똑같은 거고,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선입선출법으로 하냐 아니면 평균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죠? 다르죠. 왜요? 공식이 뭐하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 제품 무슨 원가? 제조 원가. 오랜만에 출제됐죠. 그 다음에 저기 좀 봐주세요. 어디 보시냐면은 거기 내용 보시면 원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라고 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기초 얼마예요? 50. 매입액 120. 기말 얼마요? 5만원. 그러면 얼마 나오죠? 얼마 나와요? 65만원. 그 다음에 T자예요. 그래서 제공품,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보시면은요, 기초 제공품 얼마요? 165만원.
기초가 아니고 재료비가 165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노무비가 얼마냐면 150. 공이 하나 더 들어갔네. 그 다음에 간접비가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기말 얼마죠? 50이죠. 얼마요? 50. 그러면은 40에 165에 150에 200에 여기에서 50 빼면 505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05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못 풀 정도는 아니죠. 이런 거는 확실히 준비를 잘 하시고. 근데 은근 계산 문제에 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요 정도는 그래도 연습하면 맞출 확률은 좀 있으니까 준비해 보시고. 그 다음에 8번 우리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 있었죠? 기본원가 있었죠.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가 어떻게 됐었어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무슨 노무비? 직접 노무비. 그래서 1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아무것도 안 봐도 되는 거는 뭐예요? 메모원가예요. 무슨 원가요? 메모원가. 그래서 우리 그 메모원가의 뜻은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옛날 거. 그래서 비관련 원가.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우리가 항상 여기에 놓여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몇 가지 이상 선택을 해야 돼요? 2가지 이상. 항상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 큰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 무슨 원가예요? 메모원가예요. 기회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회피불능원가. 회피불능원가는 회피라는 게 뭐 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불능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피불능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부분 직접비예요. 그래서 재료비하고 노무비. 이런 쪽들이 이제 회피불능 원가 중에 하나고, 회피 가능 원가라고 있거든요. 반대로. 회피 가능 원가는, 아이고, 거꾸로 썼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썼어요. 이쪽이에요. 회피 가능 원가는 직접비 쪽이고, 그 다음에 회피 불능 원가는 요게 많아요. 간접비. 특히 고정 원가가 많아요. 회피 불능이 우리가 못 비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고정원가들 있죠. 고정원가는 우리가 회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피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내가 돈 안 벌어도 고정원가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그래서 집이 가장 힘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다 고정원가를 줄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험해약. 그 다음에 큰 집에서 어떤 집으로 가요? 작은 집으로. 왜요? 돈 많이 나가야 되니까. 큰 집에 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큰 집에 살아. 그러면 관리비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작은 집으로 가면 관리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피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4번 변동비.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한다는 지긋지긋하게 봤죠.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4번은.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죠. 그래서 제공품 그 제조원가 명세서 나오면 누구 잘 봐두세요? 제공품. 제품은 어디라 그랬어요? 손익계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산회계 1급 수준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분 순서를 정한다. 우리 배분 순서 정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 중에 무슨 배부법? 단계 배부법. 그래서 단계 배부법의 특징이 뭐를 정한다? 순서를 정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사업장. 일단 사업장인데 일반적으로 그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가장 많기는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거기에다가 별표 하나만 치시고 그 다음에 1번 4번 좀 잘 봐두세요. 요번엔 정답으로 안 나왔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고요.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몇 번도 맞아요? 4번도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2번 아니면 3번 되는 거죠.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왜냐면 2번 보시면 제조업이잖아요. 우리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제조업이 뭐 하는 회사예요?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럼 만드는 회사니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만드느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뭐하는 장소요? 완성하는 장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법인의 각 건설 현장 사무소가 아니고요. 우리 법인들 보면은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본점에서 모든 걸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건설업도 법인의 뭐야?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건설업체가 본사가 서울에 있어. 근데 일은 뭐 어디냐? 지방에서 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세금은 지방에다 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내요? 서울에다 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요거에 따라서 세금을 어디 내느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는 대부분 이제 본사에 있는 데서 건설을 꼭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 가서도 건설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제 주된 곳은 어디로 보는 거냐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아직도 있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보면 대부분 이런 회사가 많았어요. 본사는 여기 있어요. 강남에. 근데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지방에 있어요. 이런 거 왜 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도 강남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비싼 동네, 좋은 동네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본사가 강남에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일 거야. 가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강남에 사기꾼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사기당하기 제일 쉽거든요. 왜냐면 사람들 마인드가,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남 그러면 비싼 동네야. 강남에서 일해 그러면 월급 엄청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월급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최저임금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 동네도. 저도 거기에서 일을 해봤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먹었었던 게 햄버거였는데 한 석 달 정도 일한 적이 있었어요.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햄버거 먹으면서 바깥에 쳐다보면 남자 여자들 옷 입고 지나다니죠. 그러면 저 브랜드 인천에서도 있거든요. 근데 괜히 서울에서 보면 더 비싸 보여. 거기에서 강남에서 보면 더 비싸 보여. 약간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회사들 되게 많았어요. 본사는 강남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게 강남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은 강남 아닌 곳에도 많이 한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보다는 뭐를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간이과세자를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이과세자도 예정 부과기간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1번 맞고. 근데 무조건 해야 된다는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건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번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맞았는데 작년에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간이과세자 중에서 얼마 안 되는 사람만 공급대가가 4,800
미만인 사람은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근데 4,800만원 넘으면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니까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어쨌든 무조건 최신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산세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일반 과세자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이 되는데 요것도 좀 잘 봐두세요. 저희 시험에 나올 확률은 한 1%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6월달 시험이에요. 그리고 우리 몇 월달에 시험 보죠? 8월달에 시험 보죠. 앞에 시험 거 거의 안 내요. 나와봤자 한두 개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뭐 공부하지 모르겠으면 뭐 보라고요? 102회 거 보세요. 그러면 나올 확률이 한 한두 개 정도 있긴 있는데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어쨌든 혜택을 많이 주죠, 국가에서. 그래서 의제 매입세 혜택까지는 안 줘요. 그래서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좀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옛날 문제 뒤져보시면 있긴 있어요. 한 번씩인가 두 번 정도씩은 나왔었던 문제예요, 지문에.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일반 과세자는 환급이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많이 내시는 분들이에요, 적게 내시는 분들이에요? 적게 내죠. 그래서 환급까지는 못 해주겠다. 그 대신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는 면제해주죠? 납부 면제도 해주죠.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근데 12번은 옛날 문제를 좀 푸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 다 과거에 지문에 나왔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이거 은근 잘 나옵니다. 1번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때? 받기로 한때.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현금 외상 할부, 이걸 저는 일반 판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거는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도 기준은 인도 기준인데 도착지 인도 기준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잘못됐으면 뭐 할 수 있다? 환불을 받거나 다시 물건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슨 기준이기 때문에 도착지 인도 기준.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관련돼서 계속 사건 사고가 나더라고요. 요번엔 또 20대 여자분 두 분이 곱창집에서 곱창 먹고 도망갔다면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딴 걸로는 이해하겠는데 요즘 CCTV에 다 찍히잖아요. 모자이크 처리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진짜 거기 사장이 나 벌금 나와도 그냥 벌금 낼래 하고 얼굴 까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얼굴 까면 벌금 나와봤자 1, 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밥값이 1, 2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는지 참. 근데 이건 나이 많고 적고랑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30, 40대가 한 것도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뭐 젊어서 하고 나이 많으니까 안 하고 이런 건 없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3번 완성도 기준 지급은 완성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래서 간주임대료나 아니면 월세 중에 이제 선불이나 후불 같은 경우 있죠. 우리가 월세 낼 때 선불로 뭐 6개월치, 1년치 이렇게 내고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건 없어요, 솔직히. 이론에는 있는데 후불은 없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 후불하면은 돈 안 내고 도망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불은 없는데 이거는 있어요. 선불. 선불은 주로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월세를 주려고 내놨는데 우리 집 부근에 건설 현장이 있어. 그러면 이제 건설 노동자분들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선불로 주고 임대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날짜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날짜 잡기 애매한 건 다 과세기간 무슨 일이에요? 종료일이에요. 왜냐면 날짜 잡기 애매한 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오늘 받았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불치 1년 받았어. 우리 1년치 다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세금 내기 때문에 날짜는 무조건 언제로 잡는 거예요? 마지막 날로.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타소득. 기타소득 위에나 옆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일시적이고 우발적.
그래서 대부분 기타 소득은 꾸준히 받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받으면 끝나는 것들, 잠깐 받으면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종교 관련되신 분들 있죠. 요 분들은 무슨 소득으로 보기로 했냐면 기타 소득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종교나 아니면 1년 유예되긴 했는데 이거 이제 또 내년에 또 말이 많을 건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코인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기타 소득으로 보기로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이 많긴 한데 어쨌든 국가에서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연금에다 밑줄 치세요. 연금이니까 이거 무슨 소득일까요? 네, 연금소득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이거 빨리 외우세요. 우리 종합소득에 몇 가지 있다 그랬죠?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연금과 관련됐으니까 무슨 소득이에요? 연금소득. 그 다음에 4번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인데 요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100%는 안 맞는데 그냥 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끝에가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근데 이건 그냥 맞추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무슨 권이라고 나오면 90% 이상 기타 소득 내용이거든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하니까 참고하시고. 저번에도 한번 적어드리긴 했었는데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수익 금액. 총수익 금액 그러면 수익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요경비 그러면 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00%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15번 소득세 또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다른 세액에 충당한 거. 그러면 다른 세액에 충당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돈 번 게 아니죠. 네, 충당이란 얘기는 다른 세금으로 뭐 했단 얘기예요? 사용했단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수익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세환급금 등 비용으로 잡았었던 게 다시 들어오면 수익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왜냐면 비용은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빼줬는데 돌려받았네.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내야 되겠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절대로 세법은 국가가 손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비용 처리했는데 다시 받았네. 그러면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장려금. 그래서 돈 받는 건 뭐 낸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세요. 세금을 뭐 한다? 납부한다. 그래서 3번 맞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이 뭐냐면 보험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1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불났어. 보험금으로 1억 3천 받았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얼마 더 받았죠? 3천. 3천에 대해서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덜 받았으면은 당연히 납부를 안 하겠지만 더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지금 경기 안 좋죠? 앞으로 이제 이상한 일들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러 불질러요. 집이나 공장에다가 화재보험 든 다음에 일부러 불질러요. 왜냐면 내가 1억짜리 공장 갖고 있어. 그러면 화재보험에 불나면 3억까지 죽는다, 막 5억까지 준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장이 슬픈 일이지만 불나서 내가 더 가져가는 게 어떻게 되죠? 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경기 안 좋아지면 매년 뉴스에 나와요. 경기 좋을 땐 들 나오는데 경기 안 좋아지면 일부러 불질러요.
그래갖고 뭐 벌려고요? 돈 벌려고. 그런 경우들이 좀 비일비재해요.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좋은 얘기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경기 진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무슨 얘기만 나올 거예요? 안 좋은 얘기. 토요일날 7개 있어서 대구 갔는데 왜 대구가 대프리카인지 알겠더라고요. 와, 전철 타고 KTX 타고 갔다 왔는데 KTX 탁 내리고 역에서 딱 나갔는데 괜히 왔다는 듯한 느낌이. 네. 이게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진짜 더울 때는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긴 하잖아요. 이거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닥에는 불 났는 줄 알았어요. 딱 내려갖고 숨 쉬는데 잠깐 들릴 일이 있어갖고 저기 다이소 들렸거든요. 난 다이소가 천국인지 이제 알았어요. 다이소 들어가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갖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1번에 저기 잘 나와 있어요. 지문에 미지급 세금하고 판매비와 뭐요? 네, 판매비와 관리비에 무슨 과 공과? 세금과 공과.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가 납부해야 될 때는 미지급 뭐요? 세금. 환급이 발생하면요 미수급. 그 다음에 가산세는 뭐요? 네,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저기 전자신고세액공제 있죠? 요거는 뭐요? 자비. 웬만하면 지문에 줘요. 네, 근데 안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줬죠? 미지급 세금하고 뭐라고 줬어요? 세금과 공과. 근데 또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변에 세금 안 낸 거 250, 늦게 내서 더 낸 거 뭐라고요? 세금과 공과 얼마예요? 2,5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죠? 250만 2,500원. 끝. 그 다음에 5월 23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기 주식. 자기 주식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뭘까요? 자기 주식은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하고 처분 손실은 뭐예요?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은 무슨 처리? 상계 처리.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무슨 처리 문제예요? 상계 처리 문제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1,000만원. 근데 원래 자기 주식은 얼마였죠? 800이었죠. 얼마였어요? 800. 그 다음에 기존에 손해본 거 얼마 있었죠? 손해본 거 얼마 있었어요? 130 있었죠. 그래서 자기 주식 무슨 손실? 처분 손실 얼마 있었어요? 130. 그 다음에 나머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 무슨 이익? 처분이익 얼마요? 70. 그리고 혹시 자기 주식 처분이익 200이라고 쓰신 분들은 저기 아직 상계 처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자본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컨트롤 F로 찾아보시고. 못할 정도는 아닌데 연습 안 하면 맞추기 아주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 꼭 연습해 놓으세요. 근데 실무 가시면 상계 처리 이런 건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왜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냐고. 왜 내냐면 이게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걸러내야 되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그러면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걸러내기 가장 좋은 건 어려운 거를 몇 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말 공부하신 분들 커말에 함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엑셀 공부하시면 추후에 엑셀 공부하실 분들 함수라고 있어요. 이거 실무에서 거의 안 써먹어요. 써먹는 거 몇 개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왜 내요? 걸러내야 되니까. 자격증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못하는 사람한테 자격증 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상계 처리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지 실무 가시면 상계 처리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 분계 잘 못하는데 회사 가면 어떻게 하죠? 컨닝하면 되죠. 옛날 거. 회사 가시면 제일 어려운 거는 인간관계지.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십시오. 저 회사 갔는데 우리 회사에 진상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진상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회사 갔는데 와 우리 회사는 다 착해. 그러면 본인이 진상인 거예요. 네. 참고로 전 제가 진상인 거 알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진상짓을 했었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예전엔 제가 진상짓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어갖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년 후 길죠. 그러면 보통 예금 얼마요? 1억. 길게 빌렸으니까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무슨 은행? 하나은행.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1월 25일도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 몇 번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4개는 맞춰야 돼요. 왜냐면 자기 주식 쪽은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우리 외화 나오면 몇 가지? 2가지.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나오면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것도 좋아요. 2만 달러 곱하기 원래는 1,200원. 그래서 원래 얼마 받아야 되는 거죠? 2,400. 근데 지금 환율이 올라서 2,600. 그래서 200만 원 뭐 났다? 이익 났다. 또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2,600. 그래서 요즘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 웃고 있을 거예요. 계속 오르고 있어. 뭐 오락가락 하고는 있는데 지금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얼마였어요? 2,400.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외화 만약에 나온다면 결산 쪽에서 나올 확률이 좀 더 커요. 왜냐면 지금 문제 보시면 이거 결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커요? 결산 문제 쪽. 그 다음에 12월 29일 같은 거 한 10개씩 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거래처하고 밥 좀 자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접대비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돈 나갔죠? 미지급 금 얼마 나갔어요? 10만원. 무슨 카드? 신한카드. 그 다음에 문제 2번 매입 매출 점표. 7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누락. 이번 시험에 누락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왜냐면 앞에서 내버려서. 그래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경영지원팀이 밥 먹었죠. 매입의 과세 남해여가 아니고 부. 왜냐면 거기에 종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경영이니까 복리 후생비 14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4만원. 그 다음에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미지 급금 154만원.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예정신고 누락.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몇 월 며칠이요? 7월 30.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종종 한 번씩은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140에 14만원. 남해 식당 견자는 부 분계는 혼합작고 복리 후생비 몇 번대요? 8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 급급.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누르고 여기 위에 무슨 집계요? 간편 집계 가서 여기 무슨 누락분? 예정 누락분 가셔서 2022년 몇 월? 10월. 그 다음에 확인 끝. 그래서 꼭 여기 위에 뭐가 나와야 돼요? 누락. 이렇게 하면 예정신고 누락에 자동으로 뭐 된다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도 요거 꼭 연습해 놓으세요. 어렵진 않죠? 누락시키는 거. 그다음에 8월 5일.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계산서. 그래서 매입에 뭐예요? 연세, 진성, 여. 차변에 땅 샀으니까 토지죠. 그 다음에 무슨 예금 줬어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9월 1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래서 9월 1일 보시면 매입의 현화. 그 다음에 전자상회. 차변에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시죠? 네, 1년 이상. 그래서 비품 36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6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396만원. 우리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현금 영수증이라 해서 100% 현금은 아니라 그랬어요. 보통 예금 나올 수도 있고 당좌예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지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월 2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매입의 불공이에요. 왜냐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뜻이 1000cc 넘는다는 뜻이에요. 몇 cc 넘는다고요? 1000cc. 그 다음에 로운 캐피탈여. 차변에 빌려 쓰는 거 뭐라 그래요? 임차료.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마지막에 줬죠? 임차료라고. 그래서 77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77만원. 로운 캐피탈. 그 다음에 9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품. 반품 나오면은 똑같이 하고 뭐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매출에 뭐요? 과세. 과세 대상 차량인데도 불공인 이유는 거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뜻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세가 그 과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1000cc 뭐요? 초과차량. 왜냐면 개별 소비세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하면 너무 할 얘기가 많으니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러면은 비싼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네. 이거 빼고도 어떤 물건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래. 그럼 그냥 무조건 비싼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자분들 들고 다니시는 백 중에서 300만원 넘는 거. 네. 그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에요. 왜요? 싸니까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자동차에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몇 cc 넘는다? 1000cc. 이 과세가 그 과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비싼 물건에 대해서 뭐를 더 낸다? 세금 더 낸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매출 과세에 그 다음에 중앙상사역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세금은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50 그래서 제품 매출 되셨죠? 이 정도면 뭐 그냥저냥 할만하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당해 문제에 대하여 당사는 돼지고기를 매입하여 소시지를 제조하는 무슨 기업이요? 법인기업. 그러면 요번 시험에 의제 매입세 안 나옵니다. 앞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최근 걸 풀어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최근에 나온 거를 일부 배제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웬만하면 똑같이는 안 내요. 그러니까 앞에 의제 나왔네. 이거 아니어도 낼 거 낼 거 엄청 많은데 의제 매입색 잘 안 내요. 낸 적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100회잖아요. 100회 중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거는 나올 확률이 좀 적은 겁니다. 안 내진 않지만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의제 매입생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 가공해서 팔 때는 과세.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원래는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저거 중소제조기업 개인. 그 다음에 음식점. 지금은 중소제조기업이니까 몇 분의 몇? 104분의 4. 거기 써있잖아요. 제조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죠. 그러면 요거예요. 몇 분의 몇? 102분의 2. 죄송합니다. 다음 주를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음식점의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개인 중에서 2억 원 이하 몇 분의 몇? 109분의 9. 그 다음에 저기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 제조업만 가능.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꼭 누구하고 누구요? 계산서하고 무슨 카드? 신용카드.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신고 1억 2천. 그래서 여기에서 넣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몇 월 며칠? 5월 31일은 넣으면 안 돼요. 왜요? 원재료가 아니니까. 일단 그게 먼저 첫 번째로 구별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부가가치에서 의제 매입세. 그 다음에 보시면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F2 고기 유통 2022년 4월 30일 계산서 물품명은 돼지 수량은 1600 2800만원에 몇 분의 몇? 102분의 2. 그 다음에 창자 유통 2022년 6월 30일 돼지 창자 계산서. 그 다음에 수량은 1000kg 300.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102분의 2. 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확정분 보이세요? 아까 얼마 있었죠? 1억 2천. 끝.
지금은 쉽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어렵게 나오면 예정 얼마 있다, 막 여기 단기 매입액에 더하고 좀 어렵게 나오는데 지금 요건 그나마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냐면 그냥 넣으면 땡이야. 이게 제일 좋아요.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일 쉬워. 예, 그리고 제일 잘해요 우리가. 근데 왜 그러냐면 할만하니까요. 여러분들 잘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왜냐면 문제 풀 때 보면 눈빛이 달라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는 작성을 생략하고 홈택스 기간 내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신고. 직접 신고 나왔으니까 뭐 넣어야 돼요? 예,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요? 10,000원. 확정신고당 10,000원이에요. 예정 때는 안 해줘요. 확정신고당 10,000원. 왜 예정신고를 안 해주냐면 우리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고지납부하지.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도 해준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인한테만 또 특혜를 주는 게 돼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 개인사업자들이 싫어할 테니까. 근데 실제 개인사업자가 더 많아요? 법인이 더 많아요? 개인사업자가 더 많아요. 치면. 왜냐면 개인사업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법인 만들려면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예, 벤처도 3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개인은요 그냥 여러분들도 지금 저기 어디냐 세무서 가서 개인 사업자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으로 사업장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특혜를 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매출 자료 꼭 초반엔 이거 연습하세요. 매출의 뭐야? 과세.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러면 우리 카과는 4,620으로 넣어야 돼요? 1,100 빼야 돼요? 1,100 빼야 돼요. 왜냐면 둘이 겹치면 누가 이긴다? 세금 계산서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620에서 1,100 빼면 얼마 되죠? 3,520 되겠죠. 그래서 이따 입력할 때 3,520으로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랑 겹치면 누가 이긴다? 세금 계산서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중 대손이 확정되셨대요. 그러면 요건 대손인데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우리 파산되면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기 예정신고시 누락은 매출의 과세예요. 누락.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세금 계산서? 종이세금 계산서. 종이로 하라 그랬어요? 전자로 하라 그랬어요? 전자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된 무슨 세도 계산하셔야 돼요? 가산세. 그 다음에 매입분은 없대요. 그 다음에 미납일수 며칠? 미납일수 92일. 그 다음에 이제 매입자료 볼게요. 매입 과세의 일반. 아무 말도 없으면 무조건 일반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신용카드 보시면 275만원 포함이죠. 이렇게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금액을 깔끔하게 1,100으로 하시지. 왜냐면 275만원이면 또 뭐 해야 돼요? 빼야 돼. 2200에서 275만원을 빼면 1925. 그 다음에 얘를 또 나누기 110을 해서 뭐 해야 돼요? 100을 해야 돼. 이따 입력하실 때. 요거 왜 빼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갑니다. 매입 카과의 일반. 그 다음에 매입 카과의 뭐요? 고정.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 주셔야 돼요. 두 가지. 왜냐면 무슨 장치 사셨으니까? 기계장치.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일단 여기로 들어와야죠. 부가가치세 모요 신고서.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 10월에서 12월. 1번 3억이 얼마예요? 3천. 3번에는 3,520이 아니죠. 예. 요게 뭐 포함이에요? 예, 부가세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3,520 나누기 몇 하라고요? 110.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이요? 100. 그러면 얼마 나와요? 예, 3,2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3,200. 그래서 계산 못하겠는 분들은 꼭 이 작업을 하세요. 어떤 작업 하시냐면 3,520 나누기 110 곱하기 몇이요? 100 하면 3,200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925만원도 똑같아요. 나누기 110 곱하기 몇이요? 100. 그래서 1,925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1,75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된 거국대가 1,100만 원이 네, 신용카드로 했을 때 세금계산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1,100은 어디로 가요? 1,100은 이미 거기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로 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넣으셨어요. 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거기 그렇죠. 올라가 있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기 뭐지? 넣어주시려면 여기 두 번째 줄에 이 문구가 있어야 돼요. 위에 포함 안 되어 있다. 네, 근데 아무 말도 없어. 그러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확정 답안 한번 또 봐드릴게요. 왜냐면 약간 이상하게 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없다 이런 문구를 원래 줘야 되는데 요건 잘하면은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장담은 못하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저 불공, 불공이 아니라 대손. 대손 가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은 여기입니다. 33번에 얼마예요? 300에 30.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계산하셔야 돼요. 가산세는 총 3개예요. 몇 개라고요? 3개. 하나는 뭐냐면 무슨 세금 계산서로 발행하셨죠? 네, 종이 세금 계산서.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얼마치 하셨냐면 300만 원어치 했죠. 여기에 1%인데 요거는 기억 좀 해주시고. 근데 지금 가산세 나왔죠. 이번 시험에 가산세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최근 추세 중에 하나는 가산세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앞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봤을 때 한 7대 3 내지 8대 2 정도. 제가 30만 원이라고 썼나요? 3만. 그래서 암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해야 되죠. 신고불성실하고 무슨지야? 납부지야.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10%에 몇 프로 가면 25%. 그래서 7,500원. 그 다음에 30만 원 곱하기 아까 며칠이었어요? 92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 30만 원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만 하면 6,072원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세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여기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종이로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다가 300인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미발급은 2%예요. 근데 우리는 전자로 발행하는 건 몇 프로라고요? 1%. 그래서 얼마로 바꿔주세요? 3만 원. 요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기도 맞게 해줬거든요. 62번. 왜냐면 62번이 몇 프로짜리예요? 1%짜리예요. 그래서 위에다 그냥 넣으면 됐었는데 어쨌든 최근 답은 밑에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저 이제 71번 71번에 30만원에 얼마요? 7,500.
500원. 그 다음에 73번에 30만원에 6,072원. 되셨죠? 선생님 대손이요. 네. 6월 달에 했다 그러면은 4월, 5월, 6월에 하지 않았어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대손은 10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10년 안에만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예, 왜냐면 대손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발생해서 깜빡해도 상관없어요. 몇 년 안에만 하면 돼요. 10년 안에만. 예, 그래서 꼭 해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예. 이번에 발생했으니까 꼭 올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몇 년 안에만 하면 된다고요. 10년 안에 것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2기 확정이었는데 네. 2기 확정 때 하지 않았나? 아니요, 거기에 보시면 1기 확정 때 안 했으니까 2기 때 신청했겠죠. 라고 이해하시고 푸셔야 돼요. 예. 왜냐면 1기 때 했으면 2기 때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도 풀다 보면은 내가 이해 잘못한 거나 아니면은 뭐 헷갈리는 거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되게 힘든 일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냐면 부딪히고 깨지다 보면 해결돼요. 근데 부딪히고 깨져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빼고. 근데 부딪히고 깨지다 보면은 늘어. 그러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예. 함정 같아가지고. 그렇죠. 막 함정처럼. 근데 원래 사람이 그렇게 돼요. 문제 풀다 보면은 함정이 아닌데 혼자서 얘는 함정일 거야. 그래. 그렇죠. 그게 이제 고득점으로 올라가려면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합격을 하려면. 예. 근데 그 단계들이 다 있어요. 저도 겪었었고. 그 다음에 매입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10번에다가 1억 2천에 얼마요? 1200. 아무 말 없으면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 매입 오셔서 일단 밑에 거. 예, 밑에 고정은 250에 얼마였어요? 25만원. 그 다음에 위에는 아까 1750이었죠? 그래서 1750에 170 얼마요? 5만원. 이래놓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빼먹는 게 뭐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가장 많이 빼먹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전자신고세액공제 있네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넣어버리세요. 여기 가서 얼마요? 만원. 이거 잘 빼먹어요 은근. 왜냐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처음에 문제 읽었을 때 아 전자신고세액공제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빼먹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전자신고세액공제 얼마 넣고 시작하세요? 만원 넣고. 왜냐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기계도 실수하는데 사람은 실수를 더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리고 헷갈릴 때는 여기 가라 그랬어요. 네, 저도 헷갈리면 맨날 여기 가서 하긴 해요. 왜냐면 여기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어차피 여기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누가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네, 요번 주 수요일 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왜요? 우리 수업 마지막 날이 원서 접수일이에요. 그리고 시험 보실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 아, 나는 세무까지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회계 혹시 떨어지셨으면 회계라도 보세요. 하나라도 일단 따놔야 나중에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죠. 7월 5일날 밤에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또 새벽에. 예. 또 새벽에 또 그 짜증나는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이 자격증이 싫어. 그러면 빨리 따서 그냥 안 보면 돼요. 그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확정 답안 가셔서 여기 지금 102회 하나 좀 봐드릴게요. 또 실무시험 3번. 이거는 상관없고 지금 물어보신 거 여기 나왔네요.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 적용하는 것이므로 5월 거는 확정신고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뭐 요거는 상관없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잘못 풀었다. 5월에 확정돼서 반영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안 넣는 게 맞아요. 예. 장부에 반영됐다 그랬죠. 반영 안 됐다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문제 잘못 뺐어요. 예, 뭐 되었다 그랬죠? 반영됐다 그랬죠? 그러면 반영됐다는 얘기는 1기에 뭐 했다?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안 넣는 게 맞아요. 제가 문제 잘못 봤어요. 예. 이거 아마 틀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왜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반영했다 안 했다? 반영했다 때문에. 그러면 1기에 했으니까 2기에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놓쳤어요. 네. 그래서 요게 맞고 그 다음에 맞고 그리고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여기에 넣은 사람도 맞게 해줬대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계속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요 위에도 맞고 62번도 맞고 몇 번도 맞다? 64번도 맞다. 62번의 좋은 점은 뭐냐면 계산 자동으로 해요. 몇 프로니까? 1%니까. 근데 64번은 2%로 계산되기 때문에 몇 프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1%. 그러면 그냥 시험 때 몇 번에다 넣어버려요? 62번에 넣으셔도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참고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를 뒤에 거를 못 읽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틀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5만원 넣을 거냐 말 거냐. 왜냐면 요렇게 낸 적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기 때문에 그래요. 반영했다 안 했다? 반영했다. 그럼 반영했다라는 뜻은 일기 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내에서 다 나왔고. 그리고 아까 그 의제 매입세액도 혹시 나오면 102분의 2로 갈 건지 104분의 4로 갈 건지 있죠? 그런 거 확실히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됐고 3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 올해 4월 달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시험 보기 전에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을 하세요. 대빵 쉬워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왜 어렵냐면 안 해봤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본 거 잘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좋아는 하면서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 안 했던 거 해갖고 잘 될 경우보다는 안 된 경우가 훨씬 더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왜냐면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 하시오.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감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마감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에서 몇 월이요? 3월 와서 3월 31일 와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요걸 봐야 돼요. 일단 마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마감 안 되어 있으면 요 위에 마감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주냐면은요, 시험이 이거 이제 2번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힌트 안 주면 사람들이 잘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래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국세청 일단 전자신고 먼저 누르세요. 무슨 신고요? 전자신고. 그래서 전자신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3월 치시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반도산업이라고 뜨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제작 누르세요. 날짜 잘 쳐야 나와요. 날짜 잘못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작 나오신 분들은 무슨 버튼 눌러주세요? 제작 버튼 눌러주세요. 누르셨습니까? 이상하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이야기하시는 게 더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본인도 잘 못 찾으세요. 1월에서 몇 월이요? 3월. 예정으로. 날짜 잘못 치면 안 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제작 누르세요. 제작 누르시고 거기에 보시면 비밀번호 뭘로 하래요? 1234 1234 치시고, 시험 때마다 비밀번호는 다르게 나올 거예요.
1, 2, 3, 4, 1, 2, 3, 4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도 뭐야? 1, 2, 3, 4, 1, 2, 3, 4 치시고. 그래서 양쪽 다 1, 2, 3, 4 치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또 뭐 눌러요? 확인. 그러면 저희 지금 몇 번까지 했어요? 3번까지 했어요. 몇 번까지요? 3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홈택스 바로가기라고 있어요. 누르세요. 그러면 요런 뭔가가 하나 뜰 거예요. 네. 밑에 보시면 뭐라고 있죠? 닫기. 이거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고. 그러면 요게 이제 홈택스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는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따로 연습하세요. 한두 번씩 꼭. 네. 여기 밑에 찾아보기 있거든요. 찾아보기 누르시면 제일 밑에 요거 나올 거예요. 요거 나오죠? 어쩌고 저쩌고. 네. 클릭하고 열기. 그리고 이거는 적을 필요 없어요. 동영상 보고 외워요. 그냥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꼭 보면 이런 거 순서 다 적어갖고 순서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그냥 몸에 익혀버려야 돼요. 한 두세 번 해갖고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뭐 검증하기라고 있어요? 형식 검증하기. 그 다음에 아까 비밀번호 뭐였죠? 1, 2, 3, 4 1, 2, 3, 4 치시고. 왜냐면 이거 무려 2점짜리예요. 왜 2점이냐면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어떻게 하냐면 누르고 눌러요. 네. 그 위에 뭐가 나오든 쳐다보지도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에러 뜨면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파일 제출하기? 전자 파일. 끝. 그 다음에 여기 닫기. 인쇄 안 되잖아요. 요러면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에서 찾은 다음에 여기 누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클릭 하세요. 어차피 위에 있는 내용 우리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닌지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자 파일 제출해서 전자 파일 제출인데, 여기 보세요. 나중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신고서 가. 네. 제가 대충 보여드릴게요. 3월 31일 가. 마감 확인했죠? 그냥 나가요. 마감이 되어 있는 것만 보시고. 전자신고 가서 여기 날짜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작 가서 1, 2, 3, 4 치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홈택스 가서 꼭 누르면 얘가 떠요. 그럼 그냥 무조건 뭐요? 닫기.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찾고, 열고 내려가서 검증하기 누르고 1, 2, 3, 4 1, 2, 3, 4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르고 마지막에 전자 파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닫기. 끝.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머리로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익혀버려 갖고, 어차피 시험 때 저것만 바뀔 거거든요. 암호. 네. 암호는 똑같이 줄 수도 있고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하는 순서가. 왜냐면 여기에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못 풀어요, 우리는. 왜냐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 세팅되어 있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은 되실 겁니다.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죠? 네. 근데 왜 헷갈려요? 처음 와서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올해 4월 시험하고 6월 시험밖에. 그래서 4월달에 시험 보신 분들이 좀 불리했어요. 왜냐면 교재 있는 거밖에 연습할 게 없거든요. 근데 교재도 에러가 떠요. 왜냐면 이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습할 때 교재 보면은 에러 떠요. 그냥 액션만 취해 보는 거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꼭 한두 번씩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 결산 후딱하고 잠깐 쉬었다가, 결산 보시면 1번 보시면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B. 그럼 뭘로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잖아요.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감소.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 530. 그 다음에 차변에 뭐요? 소모품 얼마요? 530.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나오면 무슨 처리? 네, 상계 처리 꼭 기억하시고. 또 손실이 얼마 있었죠? 20.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7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얼마 있었죠? 2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2. 50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딱 하나. 뭐냐면 일반 점표 넣으실 때 어렵진 않거든요. 12월 31일 날 넣을 때 왜 이래? 매도 가능 증권 치면 몇 개 나온다? 2개.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예요. 아직까지 위에 걸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이자 수익인데 내년 거 먼저 받았대요. 그래서 이자 수익 얼마요? 36만원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년 연장. 그 다음에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그래서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아실 거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원래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죠. 근데 1년 넘는 게 1년 이내 되면 유동성인데 다시 몇 년이 넘어갔죠? 1년 넘어갔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 2000 중앙. 왜냐면 이제 다시 뭐가 됐다? 장기가 됐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분계랑 반대입니다. 평소 분계는 2년짜리가 1년 이내가 된 거고 지금은 1년 이내짜리가 몇 년이 된 거예요? 2년짜리가 된 거. 그러면 장기 차입금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늘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채의 증가 어느 변? 대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문제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 그래서 자동인데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지금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제가 이 속도로 해도 어느 정도 쫓아올 거예요. 처음에 이 속도로 하면 못 쫓아오는데 지금 정도면은 얼추 쫓아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밑에죠. 왜요? 무슨 부? 영업부는 밑에, 공장은 어디요? 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 정도면 4개는 맞아야 됩니다. 결산 치고 쉽게 나왔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쉴게요. 죄송한데 12시 반에 저거 하고 그 다음에